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에 완벽하게 치매를 막거나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약은 애초에 걸리지 않는 것, 즉 예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2024년 기준으로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로 알려진 수원시나 용인시, 고양시 등의 인구수와 맞먹을 정도로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여서 치매 인구는 더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 수는 17년마다 2배씩 늘어나고 있어 2039년에는 2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치매에 걸릴까봐 막연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치매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치매 걱정 없이 사는 비밀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의 치매 쇼크, 치매 혁명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치매 쇼크, 치매 혁명 이 두 편의 방송을 통해 전한 내용과 방영되진 못했지만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책입니다. 치매 전문기관에 검증된 자료와 뇌 관련 최고의 신경 전문의들의 인터뷰, 그리고 해외 치매 프로그램 분석을 바탕으로 치매의 원인과 예방법, 효과적인 치료 방안 등 치매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치매는 옮는다는 내용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치매가 바이러스도 아닌데 어떻게 옮을까요? 놀랍게도 치매 환자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환자의 배우자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쇼크, 치매 혁명,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혹시 나도 치매일까? 치매 전 단계, 경도인지 장애 인구 194만 명. 모든 병이 그렇듯 치매 역시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치매는 보통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데 치매로 넘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있다. 이것이 바로 경도인지장애다. 경도인지장애란 동일 연령대에 비해 기억력 등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판단력, 지각 능력, 추리 능력, 일상생활 등에는 이상이 없는데 기억력에만 문제가 생긴 상태다. 그렇다면 건망증과 경도인지장애는 또 어떻게 다를까? 건망증은 잠깐 기억을 잊어버렸다가도 주위에서 어떤 힌트를 주면 바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 또한 필요한 내용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어떤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인지한다. 뇌 기능 검사를 하면 정상으로 판명된다.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의 기억력 장애 정도는 건망증과 비슷하거나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객관적인 인지 기능 검사를 진행하면 뇌 기능 저하가 나타난다. 하지만 치매 환자는 경험한 사실 모두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옆에서 도움을 주더라도 기억해내지 못할 뿐더러 이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 상태다. 이처럼 경도인지 장애는 건망증과 치매, 이 둘 사이 경계에 있는 상태다. 노화로 인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자연스러운 건망증과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그리고 치매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다만 나이가 들거나 일시적인 뇌 과부하 등으로 생기는 건망증과 치매로 인한 인지 저하는 분명 차이가 있다. 노인 중 자꾸 달아나는 기억에 걱정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으면 경도인지 장애라는 판정을 받는 경우가 꽤 있다.
경도인지 장애는 증상의 정도가 치매보다는 낮기 때문에 증상이 비교적 심해져도 항상 곁에 있는 배우자만 알고 따로 사는 가족이나 친구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기도 한다. 국내에 194만 명이 앓고 있다고 알려진 경도인지 장애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경도인지 장애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억성 경도인지 장애는 기억장애가 있지만 다른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다. 비기억성 경도인지 장애는 기억력 이외에 공감감각, 언어 기능 등에서 장애가 나타난다. 이 장애가 생기면 길을 찾기가 어려워지거나 늘 가던 곳에서 길을 잃어버린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거나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사물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한다. 청천벽력 같은 치매가 아니라고 해서 경도인지장애 역시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사실 치매 예고편이나 마찬가지인 까닭이다. 경도인지장애의 무서운 점은 이 장애를 겪으면 치매로 발전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경도인지장애를 아예 치매의 전 단계라고 이름 붙이기도 한다. 경도인지장애의 가장 흔한 증상인 기억성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매년 10에서 15%가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80%가 약 6년 안에 치매 환자가 된다. 치매도 옮는다. 언제부터인가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치매를 소재로 한 이야기가 많아졌다. 대부분은 치매에 걸린 노인과 이로 인해 고통받는 주변의 가족, 지인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다. 그런데 치매 환자와 보호자 모두 치매에 걸린 상황이라면 어떨까? 치매가 옮는다고 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치매가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이 아니고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도 아닌데 어떻게 전염이 될 수 있을까? 놀랍지만 치매도 옮는다. 치매 환자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환자의 배우자가 치매 환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2019년 개봉한 영화 로망은 부부 동반 치매를 소재로 치매에 걸린 70대 노부부의 일상과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45년 차 노부부가 함께 치매에 걸린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지 못했던 화두를 던져주었다. 한 가정에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 치매 환자가 2명이 된다는 건 참담한 비극일 수밖에 없다. 부부 동반 치매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다. 처음에는 치매에 걸린 아내의 보호자였던 남편이 5년 후에는 아내보다 인지 기능이 떨어진 치매 환자가 되기도 한다. 이대 목동병원 신경과에서 진행한 한 실험에서 치매 환자의 보호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본 결과 인지 기능이 정상이면서 치매 위험 요인이 없는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6명의 보호자들은 인지 저하가 있거나 아밀로이드 PET 검사가 양성으로 나왔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이 치매를 앓으면 다른 쪽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상승한다. 노인 인구의 2,442명을 살펴보니 치매를 앓고 있지 않은 배우자를 가진 사람보다 배우자의 치매를 경험한 사람이 6배나 치매 발병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부부 동반 치매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치매 환자의 배우자 역시 이미 고령이기 때문에 치매 고위험군에 들어간다. 그리고 환자를 돌보다 보니 보호자가 본인의 건강을 살피기가 어렵다.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치매 환자의 보호자가 되는 일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 여기에 더해 노 부부는 보통 사회생활에서 은퇴한 상황이라 그로 인한 무료함과 우울감이 치매의 씨앗이 되기 쉽다. 사실 부부는 닮는다라는 말은 질병이나 노화에서도 적용된다. 2020년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70에서 80세 노년 부부 315쌍을 대상으로 분석한 노쇠 동반 발생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편이 노쇠한 경우 부인은 4.62배, 부인이 노쇠한 경우 남편이 노쇠할 가능성은 3.34배 증가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의 체중이 감소하면 부인도 덩달아 체중이 감소하는 시기다. 비슷한 환경과 정서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부부는 치매까지 함께하기 쉽다.
만약 배우자가 치매라면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데에도 신경 써야 하고 주변인들 역시 간병인으로서 병들기 쉬운 치매 환자의 배우자를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보호자가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는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양해야 한다. 예전이라면 의료 시스템이 미비해 집에서 환자가 운명할 때까지 돌봐야 했지만 지금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잘 마련되어 있다. 환자가 중기 이상의 치매가 되고 보호자가 환자를 돌볼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파견된 요양사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의 수준도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 환자가 보호자를 기억하지 못할 지경이 되면 전문가가 돌보는 것이 환자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치매 증상일 수 있다. 우리는 치매로부터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치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치매 증상인 기억력 상실 외에 치매의 증상으로 꼽히는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다. 언어 사용이 어려워진다. 항상 쓰던 말인데 적당한 낱말이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릴 때가 늘어난다. 냉장고가 생각나지 않아 차가운 음식을 두는 곳이라고 둘러 말하거나 가스레인지라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된다. 입맛이 변한다. 먹고 싶은 음식들이 크게 변한다. 특히 사탕 등 단 것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었을 때 더욱 그렇다. 입맛과 식욕을 조절하는 두뇌 부위가 질병으로 손상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이 영향으로 일부 치매 환자들은 부패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기도 한다.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요일이나 날짜를 자꾸 헷갈려하고 방향 감각이 지극히 떨어져 길을 잃는 일이 잦아진다. 더 심해지면 평소에 잘 알던 곳에서조차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를 판단하기 힘들다. 판단력이 뚜렷하게 떨어진다. 나이가 들어 사고가 경직되어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계절에 맞는 옷을 입지 못한다거나 터무니없이 돈을 쓰거나 황당한 실수를 연발한다. 계산력이 현격히 감소하는 증상도 나타난다. 물건을 잘 간수하지 못한다. 치매 환자와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호소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물건이 엉뚱한 곳에 가 있다거나 사라진다는 것이다. 혹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인데 지나칠 정도로 소중하게 보관하기도 한다. 그러다 자신이 보관한 장소를 잊어버려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며 주위를 의심하거나 화를 내는 일도 잦아진다. 이처럼 치매 환자에게는 기분, 행동, 성격에 급격한 변화가 온다. 감정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치매 환자는 그 정도가 심하고 원인도 짐작하기 어렵다. 맥락 없는 의욕이 생겨 무의미한 일에 몰두하기도 한다. 평범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갑자기 의심이 많아지거나 충동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거나 시비를 걸어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한다. 혹시 나도 치매? 치매 위험 시그널과 자가 진단법. 해당되는 사항이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높다. 1.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자신의 기억력이 10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자신의 기억력이 같은 또래의 사람들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기억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십니까? 5.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6. 며칠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7.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8. 친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9. 물건 둔 곳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0. 전에 비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까? 11.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12. 가게에서 두세 가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물건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3. 가스불이나 조명 등을 끄는 것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4.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치매혁명.
죽을 때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는 5가지 비밀. 예방의 시작은 생활습관 혁명부터. 치매에는 완치가 없기에 치매 위험 인자 관리에 초점을 맞춰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치매 예방의 골든타임은 40대 후반에서 60대로 가벼운 건망증을 넘어 경도 인지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쯤이다. 이때부터 자신의 일상을 관리하기 시작한다면 치매의 공포는 분명 덜어낼 수 있다. 치매의 원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생활습관 요인으로 나뉜다. 유전과 환경에 의한 것은 개인이 다루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마땅한 대안이 있지 않다. 그에 비하면 생활습관은 스스로의 의지로 바꿀 수 있기에 생활습관을 개선한다면 치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생활습관에 혁명이 필요한 이유다. 2020년 세계적인 의학 저널인 란셋 위원회에서는 치매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12가지 치매 위험 인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치매를 40%까지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12가지는 청각 손실, 중등교육 미이수, 흡연, 우울증 조기 치료 실패, 사회적 고립, 머리 외상, 고혈압, 육체활동 부족, 대기오염, 과음, 비만, 당뇨이다. 위험인자 관리 중 절반 이상이 개개인의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것들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는 생활습관 의학에 주목하고 있다. 생활습관 의학이란 개념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2007년 하버드 의과대학에 생활습관 의학 연구소가 생기면서 본격화됐다. 이 연구소를 설립한 사람이자 자전거를 타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에드워드 필립스 교수는 미국이 직면한 건강 문제들을 살피다 생활습관 의학을 구상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조기 사망, 만성질환 건강관리 비용의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면 80% 이상이 생활습관 문제였다. 따라서 음주 습관, 식습관, 얼마나 움직이는지, 얼마나 쉬는지 등 생활 습관을 바꾸고 개선하도록 돕는다면 많은 이들의 사망과 질병 건강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생각에 따라 생활습관 의학 전문가들은 약 처방 대신 어떤 운동을 언제, 몇 분씩 해야 하는지 환자 개인의 상태에 맞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들을 처방한다. 생활습관 의학은 일반인들이 스스로 필요와 효과에 의해 분명한 체감을 하게 되는 까닭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바른 생활습관은 몸 건강뿐 아니라 뇌 인지 예비능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뇌 인지 예비능은 쉽게 말해 뇌 맷집, 즉 뇌 질환을 견디는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뇌 인지 예비능을 늘린다면 병이 발병되더라도 진행 속도를 늦추고 장애 증상을 약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 중 소위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요인들인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음주 등으로부터 뇌 자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카이스트 공과대학 바이오 및 뇌공학과 정용 교수는 뇌 인지 예비능을 늘리기 위해서 PM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PMS란 피지컬 액티비티, 멘탈 액티비티, 소셜 액티비티를 합친 용어로 운동과 배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가 뇌 건강에 있어 가장 궁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피지컬 액티비티를 통해 혈관이 확장되면 혈액과 영양분이 뇌로 원활하게 전달된다. 여기서 영양분은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를 말하는데 뇌의 보약이라고 할 수 있는 BDNF 분비가 늘어나면 신경세포가 손상되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 멘탈 액티비티는 뇌 가소성을 활용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냅스를 연결하고 생성하는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소셜 액티비티는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이 소속감을 통해 감정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 뇌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호르몬 대신 긍정적인 호르몬을 공급하게 된다. 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하루를 살펴보면 이들의 일상은 시계추처럼 규칙적으로 돌아간다. 해가 뜨는 시간에 일어나 조금이라도 더 많이 움직이고 혼자 고독하게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린다. 그리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이른바 생체시계와 일치하는 삶이다. 치매 없이 사는 비밀 1. 식단.
영양 섭취와 식습관 개선이 치매에 중요하다는 사실이 상식이 된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세계적인 치매 권위자이자 프랑스 폴 사바티에 대학교 내과 노인학과 브리노 벨라스 교수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치매 예방의 핵심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 세계 노년학회 회장이자 폴 사바티에 대학교 치매 임상 연구소장도 겸하고 있는 그는 지금껏 관련 논문 170여 편을 펴냈고 유럽 치매 연구 컨소시엄 총책임자로서 치매 예방을 위해선 적절한 영양 섭취와 식습관 개선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널리 퍼뜨린 주인공이다. 벨라스 교수가 가장 추천하는 치매 예방 음식은 오메가3를 다량 함유한 등푸른 생선이다. 그는 등푸른 생선과 함께 당근, 브로콜리, 오렌지, 사과 등도 꾸준히 먹으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며 기름진 음식과 과식은 피해야 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으로 연어를 들 수 있다. 연어 약 80g은 DHA, EPA 등 오메가3 지방이 520에서 1500mg가량 들어있다. 연어뿐 아니라 고등어, 정어리 등 등푸른 생선엔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하다. 오메가3는 왜 치매 예방에 중요한 것일까? 오메가3는 두뇌 신경세포인 뉴런 사이의 신호 전달을 맡고 있는 시냅스막에 주로 존재한다. 두뇌 능력은 뇌 신경세포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연결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가 부족하면 신호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신경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 특히 60%가 지방으로 된 두뇌의 20%가 오메가3 지방산의 한 종류인 DHA로 구성되어 있으니 오메가3는 뇌 건강을 위해 꼭 섭취해야 할 영양소인 것이다. 오메가3 외에도 벨라스 교수가 추천한 음식들이 골고루 구성된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 예방 식단으로 잘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 한 연구팀에 의하면 채소, 과일, 유제품,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등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노인군이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하는 노인군보다 뇌의 부피가 평균적으로 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뇌 용적 축소는 치매 등 뇌의 인지기능 약화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기에 이러한 음식들이 치매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인 핑거 프로젝트에도 사용되고 있고 WHO에서 권고하는 치매 예방 식단이기도 하다. 건강한 지방이 든 올리브유, 엽산 등이 풍부한 채소, 가공 음식이 아닌 해산물, 과일, 콩, 견과류 등으로 구성된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뿐 아니라 각종 성인병에도 도움이 되기에 치매를 예방하는 데 더없이 좋은 식단인 셈이다. 따라서 식사를 할 때는 콩과 같은 전곡류를 섞어 먹고 브로콜리, 시금치, 부추와 같은 녹색 채소를 올리브유, 발사믹 소스, 오리엔탈 소스 등과 함께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지중해식 식단을 지킨다고 해서 굳이 입맛에 맞지 않은 것을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흔히 접해오던 들기름이나 다른 채소로 대체하면 된다.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시작되어 마인드 식단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현지화한 것이 슈퍼브레인에서 제안한 식단이다. 위와 같은 식단에 구성되는 좋은 음식들을 포함해 기억력, 집중력 등 특히 뇌에 좋은 음식들을 브레인 푸드라고 이름 붙여 소개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브레인 푸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흔한 음식 중 하나로 달걀이 있다. 달걀에는 콜린 성분이 풍부한데 콜린은 정신 집중을 돕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돕는다. 콜린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진다. 구운 달걀 한 알의 콜린 함량은 약 147mg 정도로 달걀만 2-3개 정도 먹어도 성인 기준 하루 권장 섭취량인 425에서 550mg을 채울 수 있다. 아보카도도 실험을 통해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가 수행한 연구에선 아보카도를 하루 1개씩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집중력 검사 때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비타민이 풍부한 토마토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다. 항산화 성분은 인지력을 향상시키고 전체 뇌 건강을 증진시킨다. 호두와 블루베리도 유명한 브레인 푸드 중 하나다.
호두를 샐러드, 시리얼과 함께 먹으면 염증을 예방하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과 함께 각종 항산화 성분 섭취가 가능하다. 블루베리는 브레인베리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뇌 건강과 밀접한 음식이다. 비타민C와 칼륨, 뇌의 퇴화를 막아주는 폴리페놀이 풍부해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브레인푸드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세세한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제철에 맞게 수확되는 채소와 과일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과 달리 식품 첨가물이 없어 두뇌의 자연 치유력과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치매 없이 사는 비밀 2. 움직임. 1990년대 후반 미국 소크 연구소의 프레드 게이지 박사팀은 쥐들에게 쳇바퀴를 지속적으로 달리게 한 결과 뇌의 해마 부위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관찰했다. 이를 통해 운동으로 인한 신경세포 형성은 기억력 향상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치매를 앓으면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의 크기가 줄어든다. 치매가 아니더라도 해마의 위축은 노년의 기억력을 해치는 주범이다. 게이지 박사팀의 발견은 운동이 해마의 위축 현상에 대응할 수 있다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치매는 결국 뇌의 문제이기에 뇌세포 형성을 돕는 운동은 치매 예방에 중요하다. 운동은 인지 기능을 포함한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치매 환자의 기능 감퇴 속도를 늦춘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걷기,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기억 기능과 관련된 효소, 신경재생 관련 물질, 뇌신경세포의 재생 관련 물질 등을 증가시켜 인지 기능을 유지 또는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걷기보다 강도 높은 운동인 달리기가 좋은 이유는 실제로 강도 높은 운동이 뇌 건강뿐 아니라 심장 건강에 좋기 때문이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연구팀은 1,600명 이상의 캐나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실험에 참여한 노인들은 12주 동안 일주일에 3번씩 50분간의 에어로빅 혹은 러닝머신 운동을 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만 하는 대조군 그룹과 비교를 했다. 고강도 운동을 한 노인은 인지능력 검사에서 운동 후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강도 운동이란 숨이 차 옆 사람과 대화가 어렵고 몸이 뜨거워져 땀이 나는 정도이다. 고강도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걷기부터 시작해도 좋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무엇보다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법을 요약하자면 기본적으로 꾸준히 하되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높은 강도로 진행한다. 단순 운동보다는 여러 인지 기능이 자극되는 형태가 최선이지만 무엇이든 바로 실천하기 어렵다면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형태인 걷기부터 시작해보자. 생활 속 꾸준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경감시키고 체지방, 스트레스나 우울 지수 등을 낮춰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운동 강도를 늘리기보다 운동 시간을 늘려 몸에 무리가 없으면 그 다음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방식을 제안한다. 강도를 올렸으면 그 강도를 6주 정도 유지하고 운동이 쉬워지면 다시 강도를 높인다. 하지만 운동 강도를 높였을 때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다음날 과도하게 피로하면 강도를 다시 낮추는 게 안전하다. 몸으로 하는 운동만 운동이 아니다. 영국에서 나온 뇌신경세포인 뉴런과 에어로빅의 합성어인 뉴로빅이라는 개념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뉴로빅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도전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운동법이다. 뉴로빅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예를 들어 눈 감고 식사하기, 식사 때 음식 냄새 맡아보기, 왼손으로 머리 빗기나 양치질하기, 가족과 눈빛으로 대화하기, 뒤로 걷기, 눈 감은 채로 대소변 보기 등이다. 일상 속에서 평소 하지 않았던 행동을 통해 기억력과 관련이 있는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뇌 전반의 노화를 늦춘다. 몸이 움직이든 머리가 움직이든 치매로부터 멀어지려는 우리에게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치매 없이 사는 비밀 3. 어울림.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임상교육 건강심리학 연구팀이 진행한 한 연구는 혼자 사는 것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 연구팀은 유럽과 아시아에 사는 55세 이상
21,666명을 대상으로 혼자 사는지 여부와 치매와의 관계를 연구했다. 그 결과 혼자 거주한 사람은 동거인이 있는 사람보다 치매 걸릴 확률이 30% 높았다. 타인과 소통을 통해 인지 자극이 부족한 것이 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독은 뇌의 활동을 억제하고 신체적 활동을 위축시킨다. 고독으로 인한 우울증은 몸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코스테로이드의 농도를 높인다. 이 호르몬은 뇌 부위 중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공격하기 쉬워 이로 인해 해마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또 우울감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해 치매 질환을 발생시키는 나쁜 단백질을 몸에서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 정상적인 사람의 뇌를 기증받아 검사해보니 생전에 인지 기능이 정상으로 보이던 사람이라도 사후 뇌 부검에서 알츠하이머가 발견된 경우가 3분의 1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뇌는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겉으로 증상이 없었던 참가자들은 대부분 종교인이었다. 사회적 관계를 누구보다 활발히 맺는 종교인의 특성이 치매 증상의 발현을 막은 것이다. 복지관과 치매센터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을 집중 케어 대상으로 보고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치매 인구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독거노인의 상황을 고려하면 역부족이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노인들만의 공동체를 꾸리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검진과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독거노인이 부딪힌 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벅차 보인다. 혼자 사는 노인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치매 없이 사는 비밀 4. 취미. 치매 예방을 위해 인지훈련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인지훈련도 있지만 건강한 취미 한두 가지는 노년기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스웨덴 에텐보리 대학교 연구팀은 38에서 54세 여성 8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높은 수준의 정신활동을 하거나 적정 수준의 운동 등 취미활동을 꾸준히 한 중년 여성은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떨어졌다. 치매 예방을 위해 노년기에 권장되는 취미활동이 하나 있다. 바로 춤이다. 춤은 육체와 정신 모두를 복합적으로 자극하는 좋은 활동인 동시에 많은 이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것을 돕는다. 치매 예방에 최적화된 취미로 손꼽힌다. 실제로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공동연구팀은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은 60, 70대 건강한 노인 174명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별로 빨리 걷기 운동, 스트레칭과 균형 잡기 운동, 컨트리 댄스 또는 포크 댄스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일주일에 3회 1시간씩 하게 했다. 6개월 뒤 MRI로 뇌를 검사한 결과 춤을 춘 그룹은 걷기만 한 그룹에 비해 정보 처리 속도나 기억력과 관련된 뇌 조직인 백질이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안무를 익힐수록 뇌를 더 많이 쓰게 되고 뇌는 더 젊고 건강해진다. 또한 춤을 추면 전두엽과 두정엽 사이에 위치한 운동 중추가 자극을 받고 음악을 듣기 때문에 축두엽 속에 있는 해마 부위에 영향을 받는다. 춤을 추면서 보는 시각적 정보는 후두엽, 동작의 균형을 유지하는 평행 감각은 손의 부위를 작동시킨다. 동시에 춤을 아름답게 추는 것을 고민하면서 창의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까지 활발하게 만든다. 그야말로 몸만 아니라 뇌 전체가 춤추는 셈이다. 취미는 자신이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그 과정에서 뇌와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치매 없이 사는 비밀 5. 반려동물. 동물은 4발 달린 치료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임상심리, 상담심리, 자연치유 분야에서 장애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환자, 우울증 환자 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동물 매개 치료는 치매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치매 노인이 동물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게 해 기억력을 향상시키거나 동물의 신체 부위를 부르거나 털을 입으로 부는 행동을 통해 안면 근육 운동을 증가시키고 언어 구사력을 높이는 식이다.
실제로 치매 환자를 반려견과 매개하여 예후를 지켜보았는데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이 인지기능, 우울감, 삶의 질을 개선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무조건적이고 비판 없는 사랑이 가능한 반려견과 친밀한 교감을 나눌 때 인간과 개의 뇌 모두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이것이 인간과 반려견 모두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 치매 쇼크, 치매 혁명 읽어드렸습니다. 치매에 걸릴까봐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지만 설마 내가 걸리겠어? 라는 마음으로 방심하고 예방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질병과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